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한다면 네. 1등 공신은 권영세와 권성동이며 음. 2등 공신은 한덕수 전 총리일 것이다예요. 이게 뭐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여지까지 보여온 어떤 이미지는 꼿꼿하고 대쪽 같고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독야청청하는 이미지였어요. 네. 그런데 저도 좀 어느 정도 실망을 한 건 뭐냐 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와서 밥 퍼먹겠다는 식으로 네. 달려들었죠. 소위 말해서 표현하기에 따라서 꽃가마 태워갖고 니들이 모셔가면 나는 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예, 이렇게 예, 그런 어떤 행태를 보였고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단일화하겠다고 그러고 한덕수 전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서로 담판을 하는 게 방송을 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노인네들이 다 유치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 양반도 예전에 봤던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도 왜 일구위원을 할까? 일구위원은 우리 그 더불어 탄핵당의 이재명 씨의 그 주특기고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네. 근데 에이 더불어 당 애들한테 그 어떤 질린 게 그건데 왜 저 양반도 저런 행태를 보일까 하고 많이 실망을 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떡합니까? 뭐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분이. 네. 그렇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옛날 1968년도에 나온 영화 제목처럼 네. 남진의 노래가 있어요. 또 네. 그런 미워도 다시 한번 심정으로 이재명의 폭정에 시달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네. 단결하셔서 그래도 미워도 찍어주시기 바라고 꼭 내가 무슨 선거운동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는 길만이 어떤 보수 우파가 승리해서 네.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독재공화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네. 분명한 거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사극을 보다가 네. 그런 게 지금도 장면이 기억나는데 삼국시대 아시죠? 옛날 삼국시대에 백제 장수가 어느 그 신라 군사 진영에 투항을 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라의 뭐 장수가 그거를 투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얘기를 다 듣고 네. 목을 베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하급 장교가 뭐라고 하냐 하면 장군님 그래도 어떻게 투항을 해왔는데 목을 뱁니까? 근데 그때 그 드라마이긴 했습니다. 옛날 사극 네. 드라마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장수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는 법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너무 제가 20대 때인가 본 그 사극 드라마인데 네. 요즘 정치판을 보면 그 말이 맞구나를 느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을 당했죠. 네. 좌파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뭐 변기를 뜯어 갖고 다니고 남이 앉았던 변기에 앉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에다가 대통령 전용기에 변기까지 공수한다고. 네. 뭐 안민석이라든가 이런 미친놈들이 그런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좌파들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최순실을 못 낳았기 때문에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게 그게 좀 안타까운데 네. 그때 자기 당의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앞장선 게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시중에서 말하는 쌍권총 중에 하나인 네. 권성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권영세는 친중국파인 거 아시죠? 네. 요번에 그 파동을 보면서 대선 후보 선출되고 이후에 그 파동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 보수 우파들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자신의 당권 경제, 네. 사욕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흔들고 그리고 영입에다 꽂아놓고 자신의 멋대로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쌍권총 권영세와 권성동이는 그 지금 그 헌정의 원로인 옛날 정의령 박사의 아들이고 이태영 소장의 아들인 정대철 씨를 위시해서 네. 많은 정치계 원로들이 의원 내각제 추종 세력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 하면 망합니다. 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요? 서구 선진국은 의원 내각제 내지는 의원 집정부제를 해도 네. 성공을 하지만
지난 세월에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나기 전에 네. 4.19로다가 이승만 정권 무너지고 윤보선 대통령 허정 내각 수반 시절에 그 당시가 의원 내각제였어요. 네. 정치 싸움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 풍토에서는 네. 의원 내각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의회가 모든 걸 자지우지할 건데 지금 국회의원들 그 자질을 퀄리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질들이죠. 네. 우스갯소리로 똥물에 네. 한강물에 정치인이 빠지면 정치인부터 건진답니다. 왜? 한강물 오염된다고. 네. 똥덩어리들이잖아요. 네. 그런 구성원들이 의원 내각제에 참여한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개똥덩어리 같은 수준의 국회의원들로다가 지금 국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니죠. 네.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의원 내각제 세력의 꽃가마를 타고 들어오려고 했던 한덕수 씨가 아웃된 건 잘 됐다고 보고 네. 뭐 저랑 같은 종실에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분을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께서 어떻게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셔서 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살려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앞으로의 진행해야 될 부분은 당내의 이질적인 세력, 쌍권총, 양권씨를 비롯해서 그런 세력은 척결해야 된다고 보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방조한 권성동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친중 세력인 권영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갖고 네. 불협화음을 빚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즉각 옆에서 몰아내시길 바라고요. 물갈이 내지는 피갈이를 하셔야 돼요. 네. 자, 피갈이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재벌 회장들 오래 살으려고 젊은 사람, 자신하고 체질이 비슷한 사람들 그 수혈 받아갖고 피갈이 했다는 얘기 아세요? 물갈이, 피갈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 그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실망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거로 인해서 패배한다고 보는데 패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절치부심 와신상담하셔서 확실하게 이끌고 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피와 식별을 제대로 우군과 적군을 제대로 식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제시에 앞장서셔서 물어뜯기 국민들 다 식상해요. 물어뜯지 않아도 이재명 나쁜 사람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비전을 제시하시고 당부터 정화시키고 내칠 사람 내치시고 그래야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불협화음 없이 진행돼서 결국 대선 승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공산화됐죠. 베트남이요. 1975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도미노 현상처럼 차례로 인접한 세 나라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세 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네. 월남이 왜 망했냐면요. 미국에서 무기를 주면 그 무기가 하루 이틀 지나면 빼뚜껑한테 다 넘어가 있고 네. 자유베트남 월남 정부의 지도층들이 간첩이 많았어요. 항상 무너지는 건 밖에서 적군한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부의 첩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